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문재인이 신년 인사라고 해서 국민의 동영상을 올렸는데 거기에 또 김정숙이 또 껴서 낀 것을 떠나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지 않았는데 도대체 대통령의 대국민 인사에 왜 김정숙이 나와야 되고 또 김정숙이 떠들어야 되는지 정말 문재인도 꼴 보기 싫은데 김정숙과의 얼굴까지 보라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거수기당 같은 경우는 끝없이 김건희 씨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영부인의 자격이 없다는 것인데요. 그 문제를 좀 떠나서 그러면은 이재명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어떤가? 김혜경 씨는 예전 해경경 김 씨라는 이제 이름으로 온갖 정말 막말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지금 고발되고 한 것들이 오래전인데 해외에 해당 서버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제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이제 이재명에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되었는데 이제 이재명의 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통화에서 어떤 악마의 웃음소리의 주인공이 김혜경이다라고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공무원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었다는 의혹, 그 다음에 대장동 의혹에 또 김혜경의 집안이 연루되었다는 의혹. 개인적으로는 좀 매스컴에 노출된 이재명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인가, 마치 부부가 아니라 내연 남녀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좀 개인적인 의문이 들 정도의 좀 과장되고 쇼로서 점철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또 안철수 같은 경우는 본인에게는 가족 문제가 없다, 가족 리스크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부인이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의사이긴 맞지만 사실상 로스쿨 학위를 땄다는 것만으로 서울대 의대 교수에 임용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 당시에 또 안철수가 서울대 교수의 이제 융합 대학원인가 하는 원장을 맡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부인이 서울대 의대 교수가 임용되었는데 나중에 안철수는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이제 그만두었죠. 부인의 서울대 의대 교수 임용과 안철수가 무관한 것이냐라는 것들이 사실 세간에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는 선거의 판단의 기준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거를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선거의 결과 자신의 승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러닝메이트도 사실 아니죠. 그런데 특히 문재인의 부인인 김정숙은 자신이 대통령인 듯한 모습을, 오히려 대통령보다 자신이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인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드루킹 문제에 관련된 의혹도 현재 아무것도 해소되지 못하였고요. 그 다음에 각종 인사 문제 등으로 스캔들을 지금 일으켰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이셨던 유경수 여사가 이른바 국모라는 이름으로 국민들한테 많은 이제 인상을 주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은 60, 70년대가 워낙 대한민국이 어려운 형편이었고 국가 자체가 이렇게 발전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나 기존 국가 관료 조직으로는 채우지 못하는 이제 빈자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경수 여사가 사실상 왕조 시대의 국모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공적 조직, 민간 조직까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60, 70년대에 유경수 여사가 수행했던 이른바 대통령 영부인, 사실상 국모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많이 들고, 결론적으로는 유경수 여사 같은 경우가 한미한 집안 출신의 박정희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그래도 충북 영동의 지주 집안의 딸로서 나름 형제들이 고위직이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힘이 된 어떤 인맥을 제공했다는 면에서는 공동 집권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조차 2020년대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사례도 있지만, 영국의 마거렛 대처 수상의 남편인 데니스 대처 같은 경우가 현재 대한민국에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가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마거렛 대처는 아시는 바와 같이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남편인 데니스 대처 같은 경우는 영국의 상류층 출신으로 대처에게 없었던 그런 인맥 등을 제공했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치적인 스캔들은 전혀 없었고요. 1990년 대처 수상이 계속 총리를 하기 위해서 보수당 청계 선거에 당연히 출마를 했었는데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선 투표 진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당시 이제 영국의 유럽 연합 참여 문제, 그다음에 인두세 문제를 둘러싼 보수당 내에서의 내분,
그다음에 10년 이상 이제 대처가 집권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피로감, 독선, 심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슬기롭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하면서 그 1990년 총재 그 선거의 결선에는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오히려 정말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로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해서 결국 대처가 그나마 좀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 최근 이제 퇴진한 독일 총리 이제 앙겔라 메르켈 같은 경우는 그 남편이 또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냐면 정말 이 사람은 아예 자리에도 드러나지 않는, 앞선 이제 데니스 대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자리에 마르가렛 대처의 배우자로서 참석들은 많이 했었는데, 메르켈의 남편 요하임 자우어는 아예 공식 석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퇴임을 앞둔 2021년 6월 12일 영국 코널 카비스 베이에서 이제 G7 이제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에 요하임 자우어가 이제 배우자로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하임 자우어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한 것이 회자될 정도로 철저히 이런 자리를 이제 외면을 했었고, 반면에 이제 요하임 자우어가 메르켈의 남편으로 나타나는 자리가 오페라를 관람하는 자리였는데, 요하임 자우어가 오페라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독일 총리쯤 되면은 뭐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오페라를 관람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는 꼭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보면은 정치 지도자, 국가 수반의 배우자라서 받은 특혜인데, 뭐 이 정도 특혜는 정말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반면에 이제 부정적 사례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건국 초기부터 나라 자체가 크게 발전을 못해서 대통령의 배우자가 어떤 공식적인 활동 자체가 별로 없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노어 루즈벨트 같은 경우가 영부인의 어떤 역할을 확대하는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엘레노어 루즈벨트는 전 대통령이었던 시어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의 친조카이기도 하고, 또 루즈벨트라는 아주 명문가의 후손이고, 본인 스스로 굉장히 진보적인 또 성향들 가지고 있었고, 나름의 능력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자문의 역할을 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특히 남편이 이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는 이제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유엔 대사까지 영입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실 뭐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성적 스캔들도 있었고, 또 영부인이 정치적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논란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경우는 로잘린 카터, 지미 카터 대통령의 배우자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백악관 회의에 직접 참석까지 했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카터가 했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행정부로 불리는 카터 행정부의 결정적인 오점이 된 게 아니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서 카터가 퇴임 후에 핵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해가지고 북한을 방문을 했을 때도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언론이나 대통령의 영부인 문제를 내서는 뭐 점성술에 의존했던 낸시 레이건을 많이 들먹이지만, 사실 낸시 레이건이야말로 어찌 보면 레이건의 정치적 동지였고, 특히 취임 직후에 레이건이 암살 시도를 당하게 돼서 정말 생사의 어떤 경계까지 갔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배우자로서 어떤 건강과 어떤 안전을 염려하는 낸시 레이건의 어떤 개입은 어찌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실제로 낸시 레이건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인사라던가 정책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간섭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또 그 남편 클린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지위로 여러 가지 이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로드햄이라는 명문가의 또 유능한 변호사로서의 또 경력도 있긴 했지만, 영부인 시절에 이제 의료 개혁에 앞장서면서 사실상 오히려 국민들에게 반감만 양산을 했고, 사실 클린턴의 성추문이 아니었으면 이후 힐러리 클린턴이 상원의원이 되는 등의 어떤 정치 활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멀리로는 또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나름 상당한 인기를 얻고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재혼한 그 모델 출신의 카를라 브리니가 각종 오만과 방자함을 보여서 이로 인해서 사르코지가 정치적으로 몰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부패 스캔들에도 카를라 브리니가 개입되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영부인이라는 호칭 자체가 전 근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왕정 시대에는 사실 국왕의 배우자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그 집안이 어떤 왕국의 어떤 그 해당 국가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력한 집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왕비가 정치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시절이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어떤 국왕의 배우자가 외국의 어떤 왕족이라던가 또 국내의 유력한 어떤 세력의 가문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외교관계, 그다음에 국내 정치 세력의 통합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국왕의 배우자가 상당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지위가 공식적인 지위였죠. 국가 그 자체로 국왕의 배우자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이런 것이 받아야 되는 특혜에 수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보면은 국모의 역할, 어떤 대통령이나 국가 지도자의 배우자로서의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은 대부분 다 부정적인 효과들만 나타냈고 또 발전된 국가 체제에서는 그렇게 공식적인 체제가 메울 수 없는 그런 빈자리도 사실상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런 사적인 관계와 영향에 따라서 어떤 국가와 예산,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국가지도의 배우자라는 이름만으로 국가가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배정한다는 것 자체가 특혜이고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황장수 대표와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을 맺은 것은 이제 만 3년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황장수 대표의 미래경영연구소 운영과 그다음에 특히 혁명 21에 관련해서 황장수 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김과 영향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희는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봤을 때 황장수 대표야말로 정말 가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모험적인 사람이 아니냐 좀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런 정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의 부인, 변호사의 배우자가 이제 사무실 운영에 이제 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긍정적이라는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영부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져야 된다. 그냥 대통령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겨우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무슨 어떤 한륜이 뭐니 해가지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 예산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금지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에서 개혁돼야 될 아주 우선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 김건희든 김혜경이든 안철수의 부인이든 그 누구라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름으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드러내고 자신의 발언을 한다는 것들은 반드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혁명 21이 추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